If no one ever tried, we never would have known to fly. If no one ever dared, we never would have built so high. Am I going crazy? Am I going crazy? If all that I can think is giving us another try. We could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Again. Always running, I can never get enough. Never really knew the dreams that I was dreaming of. Call me crazy, call me crazy, but anybody who has looked into your eyes is love.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again. We can take our hearts, make them whole. Yeah, I go on and on and on, and I will wait for you as long as I'm living. If no one ever tried, we never would have known to fly.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로 열린학원 대표이신 고순환 이사님을 모십니다. 강남과 혹은 분당에 나가서 들 수 있는 UA 중앙교육 설명회를 여기 오신 고3 학생분들께는 이 시간이 정말 이번 얼마 남지 않은 대입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딱 3분 동안 제가 할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수시무야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정시용입니다만 수시하고도 결코 무관치 않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그죠? 또 하나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 모집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선배들이 이렇게 대학을 가는구나. 나도 좀 참고로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같이 한번 나눠드려봤습니다. 생기부와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될 시기이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생기부를 3번 정도 가십시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가중치를 주는 대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원서 쓸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척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라라는 얘기,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에 총 6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능에 비해서 내신이 우수한지 아니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논술로도 대학을 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년 때는 커다란 변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치표를 만든다고 할 때 뭘 기준으로 놓고 만드느냐,
수준별 시험을 전과물, 국수형을 모두 다 수준별 시험 보는 게가 작년도에 첫 번째 해였습니다. 수학력 시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 비록 4등급 5등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 사실 갖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정시에도 기회가 있다. 최저학력 기준만 맞출 수만 있으면 말입니다. 작년도에 각 대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굉장히 많은 예를 쓰지 않겠습니까? 문과 학생들은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문과다. 그런데 사회탐구 점수가 의외로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제2외국어나 한문 쪽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과 계열 중에서 인문대학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쉬운 수능이다 보면 한두 문제 가지고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쉬운 수능의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올해는 국어 영역이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 영역,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인문계 학생들도 국어 영역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2010년부터 늘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수능 탐구 영역에서도 한 과목밖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 걸음기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학력 시험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 숫자는 비록 최초의 접수 숫자는 20대 1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일단 절반 이상은 거기서 탈락입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점수는 1, 2점 상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1점 상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록 내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작년에는 적성 100%, 적성만으로 뽑는 대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가 내신도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한다. 적성고사의 메카라고 알려졌죠, 그죠? 첫자가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성고사를 가장 많이 뽑는 대학, 가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천대학은 적성고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4% 정도밖에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 10개 대학,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비율이 그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교과나 서류 면접을 반영하기도 하니까 요강을 잘 읽어라. 어느 대학이 그러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올해에 어느 정도 내신을 받은 선배가 어떻게 전형을 갖다 치르고 있는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린학원 선생님들 지도 잘 받으시고요. 그죠?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3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지원 전략에 관한 강연을 위해 백승환 UA 중앙교육평가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작년 수시 모집에 있었던 이거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전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보시게 되면 전체 합격률이 31.42% 굉장히 높죠. 학생부 전형도 마찬가지로 몇 등급 정도 되면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집 정원과 비슷한 혹은 약간 높은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시 모집이 상당히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정시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능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38만 명 정도가 되고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약 21만에서 22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물론 수학하다 죽을 것 같으면 문과를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연계열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만약에 난 논술하기 싫어서 정시에 간다? 그러면 정시에 수능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과탐이 더 높아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선택할 때 과탐도 내가 관심이 있는 점들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탐을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인문계로 갔을 때 수학 잘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가 지방 국립대학과 서울 수도권대학이 지원이 가능한 점수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의 평가가 내릴 때에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즉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같이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얼마큼 활동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토론반, 그리고 2, 3학년 때 정치포럼 회장, 학습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도 144시간.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은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술 전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원자가 많다. 좋습니다. 3등급 언저리만 가면 대체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또 하나는 6번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이 빠져나가죠. 수시 모집 지원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비슷한 것들, 수준에 있는 특성상, 작년에 졸업생들이 특성상 것도 받고 떨어진 성적이 웬만큼 내가 적성고사만 잘 준비하면 상당히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즉 학생부가 더 좋다 그러면은 학생부 수시 문제 더 유리한 거고, 수능이 좋다 그러면은 정시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제가 볼 때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학생 성적이 더 좋습니다. 투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수가 2개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점수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의 내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내가 모의평가가 없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이다.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그 100분위를 4개 다 더하면은 몇 점이 됩니까? 그 4개 더했을 때 400점의 점수를 여기다가 맞추면 됩니다.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점수가 4개 영역 100분위 합산 점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잠깐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리듬을 잃지 않게 잘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넘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작성에 관해서 이승엽 UA 중앙교육 상담 실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주장을 먼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장을 해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주장을 그다음에 학업진로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태어나 등의 가족의 이야기에 제일 가장 큰 한투적인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은 너무 식상. 근데 1학년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로 사이트라든가 그 적성 검사, 임성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가장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는 이제 뭔지 알 거고요. 자, 그다음 거 하나 확대해 주세요. 내가 가진 점이 뭔지, 내가 양점이 뭔지, 그다음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뭔지, 그다음에 나한테 위협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이제 그런 장면에서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배우고 그대로 옮기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 들어 있는 거고요. 먼저 배치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대학의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 보시고요. 그 대학에서 발간해 주는 자료들을 갖다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